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잘 주무셨을까요? 아침부터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미증시 마감 상황, 호흡 한번 가다듬으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연준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B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더 무게를 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2.55% 크게 빠지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발 아래 공포에 코스피는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 2680선을 회복해냈지만 그 뒤로 어제까지 매일 내리면서 결국에는 2544선까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더 크게 빠졌는데요. 월요일에 770선을 넘어서나 기대를 했지만 어제는 700선까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양매도세가 집계되면서 2.58%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이번 주 정말 힘든 장 속에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 포착주 SOS랩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무려 30%나 시세를 냈습니다. 정말 지수 걱정보다는 이렇게 한 종목 잘 잡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새로운 포착주가 무려 5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종목은 일단 잘 갔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검은 월요일이 한 달 지났는데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 주에는 뭐 그냥 지수가 내내 뭐 5일 연속 떨어져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 5일 연속 떨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 이틀, 3일 정도 떨어지면 또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됐었는데 일단 이제 이번 주 증시 조정의 원인을 일단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증시가 지금 제조업 지표가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어요. 뭐 서비스업 지표도 확장 국면, 실업률 지표도 어제 간밤에 나온 게 4.2%, 고용 지표도 비농 고용 지표 14만 건.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 때를 생각하면 10만 건 이하로 하향 조정되는 부분도 거의 뭐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용이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뭐 사실상 뭐 완전 고용이 뭐 어마어마한 고용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이전 때를 생각을 해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고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어제는 또 밀렸느냐? 일단 파월 연준 의장 2인자죠. 원래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B컷도 열어두겠다. 그 얘기하자마자 좀 갑자기 낙폭을 좀 축소를 쭉 하더니 확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우선물 지수가 뭐 약보까지 올라가다가 막판에 그냥 갑자기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까지 빼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수로 치면 또 얼마 안 돼요. 지금 프로수로 치면 다우는 1%, 나스닥 2%. 1%대 2%대는 정상 조정이거든요. 대부분 한 3% 넘어가서 4%, 5%. 이제 그게 이제 폭락 장세인데 그만큼 이 연속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 좀 이제 약간 좀 위기감을 갖고 시장에서 좀 위축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 주식 싹쓸이하면 721선, 720주선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투매 나올 때 720주선 이 빨간색 라인선 기준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근접하는 게 아닌가. 지금 AI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락이 나와야 되고 애플이 폭락이 나와야 돼요. 이런 AI 반도체로 해서 AI 산업을 확장시키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표적인 애플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폭락이 없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좀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엔비디아가 좀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 전망치가 뭐 하향 조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간밤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좀 영향을 받긴 받았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어제는 테슬라가 또 하락폭이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요즘 배터리 폭발 때문에 뭐 수요가 폭증할 것 같아서 이제 올라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 이제 기능. 근데 자율주행도 아직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저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테슬라도 사건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뭐 GM 같은 경우는 접었어요. 현대차도 일시적으로 지금 접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좀 결국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FOMC 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 지수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외인들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 이게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레 짐작해서 위기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나 공격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제조업 지표만 빼고 서비스업 지표, 고용 그렇게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FOMC 전에 좀 과도한 경계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상은 됩니다. 아마 돌아는 이제 월요일부터 증시는 한 템포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아마 FOMC 전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내 증시가 좀 힘이 약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지금 대출이 너무 많아요.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빚내서 지금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대출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대출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럼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아니 아파트 값도 이제 비싸게 빚내서 사면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집값은 올라갔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만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좀 위축 국면에 접어들어서 좀 다시 떨어진다. 그럼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도 그렇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주식시장이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어요.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부동산이. 그러다 한번 꺾이는 시점에 올 수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을 때가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부동산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항상 매수의 기본은 막 날아갈 것 같을 때, 더 갈 것 같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완전히 앞날이 안 보여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권에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동산은 좀 어느 정도 과도한 부분이 아닐까.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좀 약간 과열 국면 접어드는 그런 쪽으로만 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토큰 증권 이제 딥페이크 이제 범죄 파장 이런 우려감 때문에 토큰 증권 갤럭시 SM이라든지 모니터랩 제가 설명드렸던 오픈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 좀 급등세가 한번 좀 이뤄졌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토큰 증권도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항상 갤럭시 SM 주가 급등 사유를 물어봐요. 일단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공시를 통해서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다시 또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되고 물론 이제 갤럭시 SM은 대기업 효성그룹의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토큰 증권이 랠리를 펼치기에는 뭔가 준비된 게 없어요. 실적이 뭔가 나오는 기업들이 아직 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이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오픈베이스 이건 뭔가 있죠. 올해부터 보안관제센터를 오픈했고 회장님이 10억 매수, 자사주 매입 30억, 그리고 관계사까지 20억 매수한 만큼 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실적도 견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지수가 투매가 나올 때 그래도 중장기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720에서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좀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추격 매도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슬라의 자율주행 내년도에 이제 유럽과
중국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다음 달에 아직 뭐 기대감은 끝나지 않았어요.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퓨런티어라든지 SOS랩 같은 기업들이 급등이 이뤄졌죠.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는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혁명적인 기술. 그러니까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로 돈 벌 생각은 별로 없다.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벌고 그 다음엔 로봇 쪽으로 벌겠다. 이게 뭐 천문학적인 앞으로 사업 기대감도 있는 만큼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게 나올 때 환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기는 좋지만 대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법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사고적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좀 처음에 출시된다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완전 자율주행이다. 타라. 여기 앞에 운전대를 놓고 운전을 해라.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불안해서.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단기 과열권에 좀 있는 기업들은 막연한 테마에 의해서 급등을 할 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 주주 수급이라든지 기간 수급 단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OS랩도 그래서 기관들이 8,500원대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5,000원대였잖아요. 최소한 8,500원 이상까지 바라보세요. 그 멘트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기간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바닥권, 차트,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흐름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급등한 테마 안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아침 미증시 하락분은 금요일장에 어제장에 우리 시장 미리 선반영한 것이길 바라보면서 다음 주 전략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다음 주 보니까 이제 또 물가 지표도 나오네요. 우리가 네.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둘까요? 물가가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고용이죠, 고용. 고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건 FOMC거든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뭔가 이슈를 기다리기 전에 계속 압박을 할 때가 있어요. FOMC 전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압박을 하네요. 끝까지. 좀 더 강한 부양 정책을 내놓아라. 이런 저는 이제 생각으로 좀 들려지거든요. 그런 만큼 이미 뭐 지표가 둔화되는 건 누구나 다 파월 의장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명백하게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경기 침체를 막을 뭔가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는 돼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죠.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긴축을 종료하면 되니까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을 찾았어요.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강한 부양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 잘 기다리면서 역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이 폭증할 만한 거는 결국엔 반도체 말고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 쪽 폭증할까요? 지금 에코프로 양극재 생산 캐파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 셀 만드는 기업 배터리, 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SI 이쪽만 좀 낙폭과대. 뭐 이미 반토막 나 있으니까 뭐 20-30% 올라온다 하더라도 작년도부터 배터리 보신 분들은 뭐 거의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대신 반도체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다가 이제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제자리까지 좀 오는 모습인 거죠. 그런 만큼 역시 FOMC를 기다리면서 정상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면 이 반도체 AI 쪽 역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애플과 삼성의 AI 스마트폰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 AI 뭐 PC라든지 AI 가전제품들이 나오면서 AI로 이렇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앞으로 실적으로 보여주면 역시 다시 이제 주목받을 만한 가장 혁신적인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챙겨봤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도 정반도님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번 주 어려웠던 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자사주 매입 마무리하는 기업들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기대해 볼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사주 매입 마무리 기업을 분석해보자. 오늘 주제를 그렇게 좀 갖고 왔고요. 세력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 10,000원대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왜 들었을까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어요. 200억 가까이. 갑자기. 이제까지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네요. 그러다 갑자기 5만 원대에서 여기서 또 들어옵니다. 예.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세가 또 들어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특히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약 1,500억 가까이를 12개월 동안 들어옵니다. 예. 자사주 매입이 1,500억 가까이 들어와요. 증여만 3,000억을 해요. 자녀한테. 예. 와,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주식을 3,000억에 가까운 증여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단가가 14만 원대에서 증여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증여하기 전 7월 달에 증여했으니까 그 전 2개월 그리고 그 이후 2개월 평균을 내거든요. 그럼 사실상 지금 한 10만 원대 한 초반대? 중반대는 아닐 것 같고요. 그 정도 이제 평균 매입 단가를 통해서 이 증여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자사주 매입 마무리권이에요. 왜냐하면 주포들이 매집이 끝나야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자사주 매입이 이제 조금 남았어요. 한 50억 가까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0억 가까이 들어온다. 그게 평균 매입 단가가 91,000원대예요. 그럼 내년도에 전망을 좋게 보는 걸까요? 나쁘게 보는 걸까요? 좋게 보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쪽,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딩,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매출 1조, 내후년도 매출 2조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9만 원대 여기가 제가 볼 때 강력한 이제 바닥권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만약에 말도 안 되게 720선까지 내려온다, 5만 원? 그럼 저는 뭐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주식삭슬이 720선 바닥권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에는 뭔가 대형 악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래 주식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투심이 축되면서 이제 이전 저점을 깨고 만약에 내려가면 분명히 이제 이거 죽을 것 같거든요. 예. 심리적으로. 주식은 이전 저점 깨지면 추가 급락에 대비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아마 이번 주 이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갈 때가 91,0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라 그랬죠. 최저. 그 가격대를 회사에서는 싸다라고 본 거거든요. 예. 91,000원대를. 그런 만큼 아마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물론 720선 부근은 바닥권은 좀 지났지만 전망이 너무 좋아요. 예. 수급적인 측면도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앞으로 반도체의 가장 핵심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예, 이 부분이 HBM뿐만이 아니고 이 파운드리 쪽에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HBM용 TC본드 장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운드리용 TC본드 장비도 있거든요. 맞춤형 TSMC 맞춤형 장비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이미 1년 전에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 설명회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91,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 약 1,500억 가까이 지금 들어왔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이번 주 FOMC 전에 자사주 매입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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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5번 들어오면 1,500억의 자사주 매입이 끝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ST. 이 기업을 또 볼게요. 이 GST 같은 경우도 지금 721선 이 부분 여기 랠리가 나왔죠. 그때는 자사주 매입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720선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자사주 매입 15억 들어옵니다. 이번 주 나머지 10억이 더 들어왔어요. 14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이 끝났거든요. 사실 30억이니까 29억 정도면 끝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라인 때 720선 부근에서 자사주 매입하기 전에 무상증자를 7월 달에 합니다. 무상증자를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 다 주주하는 정책, 주가 부양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뭐를 하느냐. 이 삼성전자도 뚫었지만 앞으로 텔러시에도 납품을 준비하지만 TSMC 쪽에 퀄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스크러버 장비를. 거기에 이제 앞으로 칠러 장비도 TSMC, 인텔 퀄 테스트를 진행해요.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액침 냉각 기술을 확보했죠. 그 기술을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쪽에 영업을 한다. 뭔가 얘기가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자회사가 로봇 사업까지 한다. 로봇 업체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 이번 달 이제 여기 내려올 때는 자사주 매입 단가가 14,000원대란 말이에요.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아마 저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AD 테크놀로지가 있죠. 오늘은 자사주 매입을 완료한 기업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완료한 기업들.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QRT라든지 QRT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이번 주까지가 약 80억 좀 안 되게 들어왔는데 100억 아마 9월 말까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하는 기업들 HPSP라는 기업 있죠. 그 기업도 이제 900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이번 달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예사롭지 않은 거죠. 대규모로 진행한다. 여기서 AD 테크놀로지 자사주 매입하고 10,000원대에서 중반대 어떻게 됐죠? 5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때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시작되려고 또 폼을 잡고 있죠.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그냥 뭐 3나노 칩만 수주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어떤 얘기 나와요? 카펠라라는 신기술. 반도체 성능 3가지 퍼포먼스를 지금 3가지 성능 높여줄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지금 개발했다. 거기 3D 패키징 기술도 공동 개발했다. 삼성전자랑.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2나노 AI 가속기 MPU를 미국 고객사랑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반기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19,700원대에서. 2만 원대도 싸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잘 안 밀리죠. 이번 주가 역시 19,7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또 그 밑으로 밀린다. FOMC 전이 저는 지금 이 720년 부근이 거의 물방 고기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도 720주선까지 밀릴 때 2023년도였나요? 2022년도 하반기였죠. 720주선. 금리 인상 이제 우려감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큰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제 투심이 위축돼 있거든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동산도 그렇고 막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럴 때 봐야 되고요. 어느 순간 이제 바닥이 오니까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뭐 이거는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 그럴 때는 언젠가 고점이 오기 때문에 또 당기는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죠. 매수권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매수권은 아니고 뭔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을 때 느낌이 뭐 지수가 계속 급락세가 이루어지면서 야 언제 가나 뭐 종목들이 계속 투심이 위축돼서 그럴 때가 기회인데 주포들이 들어올 때 주포는 누구예요? 회사거든요. 최대 주주가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유력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주주가 수급 들어올 때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바닥권에 있을 때 720년이 기회였고 GST가 기회 왔잖아요 지금. 무상증자하고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데 그죠? 실적은 급증하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1,000명 가까이 인력을 늘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왔는데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지금 아마 하반기 반도체를 주도할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대규모 공급 계약과 함께 2나노 거기에 이 새로운 핵심 신기술 수년 동안 올인한 기술이 드디어 삼성 파운드리에 적용이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이 기업 꼭 바닥권에 있을 때만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왔는데요. 문자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종목은 네오셈이고 매수가는 8,9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CXL 앞으로 전망이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 시점 궁금합니다. 이 종목이 7월 달에 17,270원까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차트를 보면 좀 그래도
아래에서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CXL 드림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네오센 같은 경우도 4,000원대에서 한번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10,000원대에서 한번 보고 17,000원까지만 올라갔다가 지금 맨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바닥권 좀 내려오는 시점이에요. 대신 완전 바닥권이라고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2023년도 10월달, 12월달 721선 밀집 국면 정배열 쭉 랠리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17,000원대에서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절반 가까이. 그런데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 723 부근이 5,300원대, 5,400원대 여기가 있죠. 만약에 저는 5,000원대까지 내려온다. 저는 집중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CXL 디램이라는 게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업종이에요. 네. 이제 막 이 업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 다 뚫은 기업이죠. 국내 3사를. 그리고 HBM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에 낸드 쪽도 엮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은 일단 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진다. 지금 다시 좀 반등이 나온다. 이거를 뭐 예견하기 어렵거든요. 심리적으로 일단은 7,000원대 깨지면 또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단기직권은 한 7,000원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전 저점이 깨지고 나서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이전 저점 부근이 한 8,500원대예요. 지금은 약간 장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한번 갑자기 올라가면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좀 어느 정도 경계, 축소를 좀 했다가 그리고 나서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고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흐르면 또 계속 흘러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5,400원대 정도에 딱 온다. 왜? 거기가 722선 부근이니까. 그럴 때는 집중 매수 기회를 그 이하에서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FOMC 이제 이후 증시가 상승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왜?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가 좀 급격하게 이뤄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5,000원대 중반대에서 또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안 내려오면 그냥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본전 이상에서 매도계를 누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노려보시고요.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제한적 반등으로만 초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더 내려온다면 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7,000원대 지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또 말씀 주셨네요. 매수가 이상에서 꼭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전망 밝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죄송한데 TV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들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SK 이 테크놀로지요. SKI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SKI.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2,500원에 10%예요. 102,500원, 비중은 10%. 예, 오래됐어요. 주가 보니까 굉장히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네. 1년 넘었어요. 예. 아, 진짜 정말 지금 손실 구간이 너무 크십니다. 그래도 예,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예. 예, 제가 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업체거든요. 이 배터리 쪽은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리튬 배터리가 이 4개의 소재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분리막이라 조금 아쉬워요. 예.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에는 분리막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미래의 꿈의 배터리, 불타지 않는 배터리. 요즘에 리튬 배터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타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려면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누가 먼저 상용화되느냐.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 그럼 리튬 배터리가 앞으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분리막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기업이 대기업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신사업을 또 분명히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대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기업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오면 분리막 안 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럼 분명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분리막이라는 거. 전고체 배터리 하면 고체 전해질 황화 리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그쪽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분리막은 주목받기 한 템포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SK 테크놀로지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 한번 대량 거래 시전되고 7월 달에 번쩍거리고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냥 거래 없이 그냥 계속 미끄러져요. 대량 거래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차트는 바닥권이긴 한데 기약이 없다는 거죠.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하반기도 불투명하거든요, 배터리. 반도체는 분명히 있어요. 왜 SK하이닉스는 내년도 물량까지 완판됐어요. 예. 내년 물량 자체가 HBM이 워낙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물량이 이미 완판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생산을 공급 물량을 늘릴 이제 고객사에 뭐 주문을 받아도 생산을 못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분리막을 남아 돌아요, 지금. 예. 이미 뭐 완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또 내년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미 양극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소재가 이 에코프로가 양극재 생산 캐파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 이 분리막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3만 원대가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뭐 5만 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일단 좀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분리막 말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보시게 되면 분명히 2, 3년 뒤에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배터리 쪽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보지 마세요. 왜? 배터리 쪽은 이제 앞으로 불타는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수요가 급감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승부수를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분리막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자고 말씀 주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너무 고맙습니다. 바랄게요. 예. 아이고,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민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저 퓨처캡이요. 네, 퓨처캡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요? 예, 21,550원에 20%요. 21,550원. 어제 종가 보니까 일단은 약수익입니다. 지금 종가랑 시청자님 매수가랑 50원 차이 나는데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요? 그 목표가하고 선절가하고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가격 전략 궁금하시군요. 바로 여쭤볼게요. 예. 이 퓨처캠을 좀 한번 지금 잠깐 봤는데요. 예. 이 퓨처캠이 유상증자를 했네요. 이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좀 최근 들어 제가 바이오 쪽은 최근 들어서뿐만이 아니고 거의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관심 있게 잘 안 보거든요. 웬만해서. 왜냐면 이제 셀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임상에 성공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실패를 하면 만에 하나 그냥 바로 아침부터 점한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 단가가 15,000원대 부분인 것 같아요. 최저 조정가액이. 그러니까 15,000원대에서 기관 세력들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상에서는 이득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1,000원대는 바닥권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2선 부근은 어디 있죠? 주식 싹쓸이 하면 여기. 아닌 말로 여기서 722선 바로 위 14,000원대에서 갑자기 7,000원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죠. 그래도 거기는 괜찮아요. 위에 아래 바닥권에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가 이제 21,000원대에서 갑자기 급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11,000원대까지 떨어져요.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닥에서 아까 14,000원대에서 하게 되면 7,000원까지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가면 한 5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은 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일단 뭐 임상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기간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다.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단기 지지권 19,000원대. 요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위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종고점 부근이 지금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25,000원대 단기 저항권. 거기가 경계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만약에 추부 투자 부분이라고 하면 이변성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역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바닥권으로 진입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번 저가 매수 기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위로는 25,000원, 아래로는 19,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SOS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월요일부터 15% 가까운 시세가 나왔고요. 어제 장중에 무려 19.95%나 급등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랑 아주 정반대로 갔는데 위원님, 이 종목도 뭐 이름 바꿔야겠어요. 예. 정수호 정수랩 이렇게. 예. 어때요? 일단 이 네. 상승세가 좀 나와서 좋은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SOS를 같은 경우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일단 아직 당장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 의미 있는 성과를 올해 안으로 내보내겠다. 지금 이 엔비디아 전용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진행 중에 있다. 양산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재료는 나쁘지 않죠. 국내 유일하게 세계 최초 고정형 라이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대표이사가 3년 동안 보유해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 물량이 이제 9월 24일 정도면 해지가 돼요. 그럼 아직까지 빠져나가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증시 투매 때문에 단기 차익실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것 뿐이죠. 대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 올선은 안 깼는데 MACD가 빨갛게 나오죠, 이제. 앞으로도 8,500원 이상까지는 기관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이제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시 내려올 때 추격 매도보다는 기다렸다가 다시 8,500원 이상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그때가 증시 흐름이 굉장히 견뎌질지 모르거든요. 다음 달에 또 이 테슬라 쪽의 로보택시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뭐 자율주행 쪽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단기적인 관점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신 단기 이득 실현했다. 그런 분들은 좀 이제 흐름을 추이를 지켜보다가 추석 연휴 이후 혹은 추석 연휴 바로 전 그때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30%대 상승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8월 12일 18,0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차트를 보면 그때가 정말 최근 저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15%나 오르면서 23,600원까지 27% 상승률을 뽐냈고요. 주 후반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위원님 차트 보니까 2만 원대 저 가격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즘에 AD 테크놀로지를 보면 사실상 뭐 재료가 거의 뭐 좋은 뜻으로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3D 패키징, 이 3D 패키징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HBM 혹은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수직으로 쌓는 이제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3D 패키징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시장의 업계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지 모른다는 업계에 기대감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3D 패키징을 출시했어요. 삼성전자를 공동 개발했는데 이제 이 국내 DSP,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이제는 막연하게 가교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첨단 패키징, 심지어 칩넷 전담 조직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칩넷 기술, 3D 패키징, 2.5D 패키징 이거를 다 고객사에 지금 제공을 하고 관리까지 해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AD 테크놀로지는 자사주 매입, 오늘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앞으로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석 연휴 전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지를 잘
지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와, 이 정도로까지 강조하신 종목이 되게 드물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고점 더 높이는 상승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마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어려운 한 주 동안에 더 고점을 높이면서 단기간에 27.7%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볼게요. SG. 이 종목은 매수하고 8거래일 만에 93.4% 시세를 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 뒤로 쉬어가도 정말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하단을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도 2,400원대 부근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도 잘 지켜냈습니다. SG는요, 거의 한 2,400원대를 거의 웬만해서는 안 깨는 것 같아요. 대신 뭐 폭등도 나오지는 않는데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을 좀 소화하느라 그런 거죠. 이전 저점 2,400원대거든요. 2,400원대만 잘 지지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에도 하단을 잘 지켜준 2,400원대 지지 여부 보유자분들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윈팩까지 볼게요. 이 종목은 6월 10일에 매수를 하고 꾸준히 오르면서 103.4%나 급등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2배가 넘었었고 이번 주에는 좀 밀렸는데요.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많이 안 실렸어요. 원래 거래량 없는 조정은 괜찮다 맞나요? 예, 그렇죠. 정상 조정이죠. 네. 예, 그런데 일단 이 윈팩 같은 경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2선을 돌파했던 게 6월 달이었어요. 돌파할 걸 생각해서 최대 주주가 2,100만 주에 가까운 유중에 참여를 했고요. 장내 매수와 이제 자사주를 늘리는 모습. 대표이사로 이제 왔죠. 올해 하반기부터 LPDDR5 패키징 테스터 장비 도입됐죠. 거기에 AI MCU도 내년도 대량 양산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패키징 테스트까지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72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 없이 지수 투매 때문에 내려왔다. 거의 사실상 지금은 기관들이 2,100원대에서 100억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9월 13일 이후에 2,1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밀집돼 있죠. 아마 사실상 이번 주가 돌아오는 이번 주가 마지막 저가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721선에서 급소를 노려라. 기관들 매집 단가 이하 있을 때 노려라. 저는 앞으로도 2,100원대 이상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도전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유망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 잘 포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들 알아볼 텐데 오늘 4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GST라는 기업을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사실상 처음에 이 8월 달에 설명드리면서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20%, 30% 올라오다가 다시 지금 바닥권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뭐 나무랄 게 없어요. 실적 좋죠. 재무 상태 좋죠. 예. 수급,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신서, 로봇, 그리고 액침, 냉각, 국내 유일 기술 확보했죠. 그리고 차트 중장 꼭대기권 아니죠. 저평가돼 있죠. 예.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자사주 매입 이번 주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 누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급등을 노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강의 시간에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던 완벽에 가까운 기업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착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 기업도 계속 기다렸거든요. 네. 신용 물량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신용 물량이 드디어 10%대에서 5%까지 내려왔죠. 예. HB 테크놀로지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불사주가 될 거예요. 제 관심주들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을 겁니다. 왜?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120억 지분을 지금 늘릴 거거든요. 12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회장님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회사 지분 가치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사 본격화할 거니까 거기에 모회사 투자한 회사 지금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앞으로 수천억의 재원을 확보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도 유리 개판 재료 있죠. 지금 2차 전지 셀 검사 장비 삼성에 독점 공급하죠. 거기에 올해 BOE를 뚫었어요. 앞으로 BOE가 8.6세대 OLED 라인에 11주 투자합니다. 거기에 결항 검사 장비 뚫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유료기판은 뭐 매출 잘하면 11배 가까이 뛸 수도 있다. 10배 가까이 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나왔죠. 뭐 허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앱솔릭스에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유료기판 장비 업체는 피롭틱스랑 HB 테크놀로지 말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2선 부근이 항상 저가 매수 구간이잖아요. 이 부근에서 제가
올해 작년도 1월 달에 설명드렸고요. 예, 그리고 올해 제가 3월 달에 설명드렸고요. 지금 다시 이제 또 바닥권에 근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4,600원까지만 올라가도 또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 100만 주 가까이 매집 들어와요. 예, 연기금에서 100만 주.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2,000원 초반대가 최대주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번 주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721선 이하에서 누르시면서 100% 상승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전에 위원님이 2,000원대에서 짚어주시고 4,000원대까지 가면서 100% 넘는 상승률을 우리가 확인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그 기회가 또 왔다고 하네요. 이번 주 바닥권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다음 종목은 윈팩을 또 설명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AS 설명드렸는데 윈팩이 좋은 게 뭐예요? 네,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 들어왔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700억에 가까운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평균 매입 단가가 2,000원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왔다? 작년도까지는 대표이사 아니었어요. 공동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올해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 시설 투자, 용인 지역 쪽에 공장 부지로 확보했어요. 앞으로 하겠죠? 왜 공장을 늘리지 않을 건데 왜 부지로 확보합니까?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했는데 그리고 설비 투자, 올해 고사양 테스트 장비, 심지어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로 확보하고 올해 MUF 설비를 증설한다. 뭐를 겨냥한 걸까요? 나중에 LPDDR5는 이미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HBM까지 겨냥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고사양 테스트 장비는 HBM도 주문이 들어오면 테스트할 수도 있는 장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AIMCU는 모회사가 이제 내년도 대량 양산을 준비하는데 자회사가 후공정 윈팩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한테 맡기지 다른 뭐 경쟁업체에 맡기겠습니까? 자회사 물량을 모회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팩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바닥권에 있는 만큼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윈팩이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종목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걸까요? 오늘은 다 지금 설명드린 게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게 왜 뭘까? 다 721선 부근에 있잖아요. GST, HB 테크놀로지, 윈팩,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마지막에 또 들고 왔죠.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SOS를 마지막에 들고 오고 나서 30%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됐는데 AD 테크놀로지는요. 사실상 지금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매출 1조에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대표이사 입에서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한미반도체나 이런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매출 1조에 도전할 만한 기업인 것 같거든요. 남들은 따라할 수 없을 하이브리드 본딩과 이 기업은 3D 패키징 기술로, 거기에 신기술 카펠라 기술로. 그래서 이 기업은 이번 주 돌아오는 5일 동안 저가 매수 기회만 누리시면서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하반기 급등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던 포착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9시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항상 최대 주주의 이번에 매집이 이뤄진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미 최대 주주와 기관 세력들이 다 매집이 이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수 때문에 720선 부근 아래까지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 역시 이제 매집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재료가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반기 급등을 노리면서 바닥권 주식 싹쓸이와 함께 열심히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포착주 SOS랩이 이번 힘든 한 주 동안에 무려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수 걱정보다는 이렇게 제대로 된 한 종목만 갖고 계셔도 한 주가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오실 수가 있고요. 9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네, 위원님과 저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